이 영상을 보시면 한국인의 소울푸드 대표적 배달음식 짜장면이 노란 이유, 짜장면을 먹을 때 단무지처럼 곁들일 수 있는 짜장면에 대한 썰을 푸실 수 있습니다. 1882년 90군데가 신식군대 별기군과의 차별로 일어난 이모군란으로 선해청 당상 민경호집과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왕후 민씨와 민씨 집안은 청나라군을 끌어들입니다. 청나라군은 인천 제물포를 통해 들어와 인천 제물포에 청군이 북적이게 됩니다. 이때 청군의 황금마차 역할을 하며 돈을 벌기 위한 청나라 30여 명의 상인들도 같이 왔고, 이후 일본의 피해 보상 요구로 1882년 일본과 불평등한 제물포 조약을 맺으며 인천이 개항됩니다. 인천이 개항되니 이미 들어와 있던 청나라 상인을 비롯한 청나라에 있는 상인들에게 조선은 경제적으로 취약해 털어먹기 딱 좋은 곳이었고, 일본과 함께 경제적 수탈을 시작합니다. 거주와 영업을 허용한 조계지에 청나라식 벽돌로 건물을 짓거나 부둣가에서 청나라에서 온 물건을 내리고 싣는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대부분 쿨리들은 인천과 가까운 산둥지방에서 왔는데 힘들게 일하며 틈나는 시간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 산둥지방 된장이라 할 수 있는 춘장을 기름에 볶아 면에 얹어 비벼 먹는 그들의 음식인 짜장미엔이 제격이었습니다. 이 짜장미엔을 시강, 자판에서 파는 곳이 늘기 시작했고, 1894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했지만 그 여파로 살기 어려진 산둥지방 중국인들의 조선 진출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청요리집은 계속 늘어나게 되었고, 여기에 이색적 음식을 맛보고 싶은 조선인의 발길도 늘어나고 점점 인기를 끌게 됩니다. 기름에 튀기는 음식이 주인 중국 음식은 조선인에게 기름져 느끼했고, 제물포에서 역시 음식점을 하는 일본 식당에 단무지를 들여와 제공해 중국 음식의 느끼함을 잡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가 먹는 중국 음식에 일본 반찬인 단무지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1호 중국 음식점은 화교 우이광이 1908년 산동해관으로 시작하다 1912년 신해혁명으로 순원이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세우자 경사스러운 일이라 생각해 공화국의 봄이 왔다는 뜻의 공화국 적춘천도료에서 줄여 공화춘으로 이름을 바꾼 공화춘입니다. 공화춘은 1983년 사라졌지만 공화춘이 있던 건물은 2006년 국가등록문화재 246호로 지정되어 인천 차이나타운을 방문하면 들리게 되는 짜장면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공화춘은 짜장면을 처음 판 식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해드렸지만 짜장면의 역사는 더 오래되었고, 공화춘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1호 중국 음식점입니다. 이 시기 중국 음식점은 허세를 좋아하는 중국인들답게 대규모의 식당이었고, 그러다 보니 중국 음식점은 각종 모임, 연회, 결혼식 등이 열리는 고급 음식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1930년대 청요리집이 1600개에 주방에 일하는 중국인 요리사가 2300명을 넘는 등 고급 청요리집의 인기와 함께 짜장면 역시 비싼 고급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1948년 산동 출신의 화교 왕송사는 서울 문배동에 영화장료라는 회사를 차리고 춘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기존 춘장과 달리 요즘 우리가 먹는 캐러멜 색소를 섞은 춘장이었습니다. 이러면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검은색을 띠는 달콤한 춘장으로 만드는 짜장면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광복과 이내 민족의 비극이 일어나는 혼란기라 아쉽게도 왕송산이 기존 춘장에 왜 캐러멜 색소를 넣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고급 음식으로 자리 잡았던 중국 음식이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6.25 전쟁으로 중국에 대한 반감, 박정희 대통령은 화교 특유의 단합력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던 화교들의 자본으로 국가 재건과 경제성장의 미천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화폐개혁과 화교를 대놓고 겨냥한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 조치는 그간 고급 중국 음식점과 장사 등으로 부를 축적한 화교들에게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큰 규모의 고급 음식점은 사라졌고, 화교들은 작은 반점 중국집으로 생계를 잇게 됩니다. 쌀은 늘 부족했고 1950년 중반부터 대량으로 미국 구호물자로 들어온 밀가루는 우리에게 낯선 식재료였습니다. 1960년에서 70년대에 쌀 소비를 줄이고 밀가루 혼분식 장려는 밀가루 음식이 이제 익숙한 음식이 되었고, 비싼 중국 음식 중 그나마 비교적 저렴한 편인 짜장면은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등 특별한 날 맛볼 수 있는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화교 탄압 정책은 많은 화교가 우리나라를 떠나게 했고,
남은 화교나 화교로부터 음식을 배운 사람들은 비교적 값이 저렴한 짜장면 짬뽕을 파는 작은 중국집을 열며 연명합니다. 짜장면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늘 국가의 가격 통제를 받으며 쉽사리 가격을 올리지 못했고, 이러다 보니 짜장면은 특별한 날 맛볼 수 있는 서민 음식, 한국인의 소울푸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서양식 등 다양한 외식 문화가 생기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국집은 자전거, 오토바이를 이용해 한 손에 함석으로 만든 배달통에 짜장면, 짬뽕을 넣어 배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배달 음식 하면 짜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짜장면은 중국 짜장면과는 다른 한국에서 한국인과 함께 성장한 한국화된 음식입니다. 봄용 AS 짜장면의 면이 노란 이유. 짜장면의 면을 춘장에 비비기 전에 보시면 면이 노랗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면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 반죽을 하며 식소다나 간수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밀가루는 주성분이 탄수화물이고 글루텐이라는 특수 단백질이 10% 차지합니다. 이 글루텐이 밀가루 반죽을 잘 늘어나게 하고 탱탱하고 쫄깃쫄깃한 식감을 줍니다. 밀가루의 10%를 차지하는 글루텐은 글루테닌과 글리아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루테닌의 분자들은 매우 크고 느슨하게 꼬여 있지만 글리아딘 분자들은 더 작으면서 타이트하게 꼬여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이 탄력성을 가지고 탱탱해질 수 있는 것은 글루테닌 때문이고 쭉쭉 잘 늘어날 수 있는 것은 글리아딘 덕분입니다. 밀가루가 물을 만나면 입자들이 풀어져 서로 엉키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얇은 막 구조의 글루텐이 형성됩니다. 밀가루를 반죽하면 할수록 더 쫄깃해지는 이유가 반죽할수록 더 많은 글루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달인을 보면 달인들이 식감을 위해 밀가루 반죽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계로 면을 뽑기 전 수타로 면을 뽑던 시절 밀가루 반죽에 식소다나 간수를 넣으면 글루텐이 더 많이 생겨 면이 더 잘 늘어나고 더 탱탱한 식감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집에서 식소다나 간수를 넣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식소다, 간수를 넣으면 글루텐 단백질 분자 사슬 내에 양전하와 음전하의 정전기적 인력이 방해받아 글루텐 단백질 구조가 느슨해져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은 더 활발하게 엉켜 글루텐 생성이 더 촉진되어 더 잘 늘어나고 더 탱탱하고 쫄깃한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잘 늘어나고 탱탱한 식감을 위해 밀가루 반죽에 염기성 물질인 식소다나 간수를 넣으니 밀가루 속 식물의 색을 띠게 하는 플라보노이드 색소는 염기성 물질과 결합해 노란색 색소 성분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짜장면의 면이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얄팍한 지식을 위한 요약. 짜장면은 1882년 제물포 조약으로 인천에 들어온 산둥지방 출신 쿨리들이 일하며 간편하게 먹기 위해 먹은 음식에서 유래되었다. 공화추는 우리나라 1호 중국 음식점이다. 1948년 화교 왕송산이 춘장에 캐러멜 색소를 넣으며 중국과는 다른 한국화된 짜장면이 탄생하였다. 경제가 성장하며 외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1980년대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며 짜장면이 우리의 대표적 배달 음식이 되었다. 짜장면의 면이 노란 이유는 면이 더 잘 늘어나고 탱탱한 식감을 주는 글루텐을 더 많이 생성하기 위해 염기성 성분인 식소다나 간수를 넣어 면을 반죽하며 밀가루의 플라보노이드와 결합해 노란색을 띈다. 이상 짜장면과 관련해 지적인 척하는 얄팍한 지식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만드는 동기, 다음 이야기를 위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요.